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2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일제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상승세를 지지해주면서 또 한 번의 만삭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이 아쉬웠던 점은 장 막판에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벗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속도로, 즉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과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된 모습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일요일에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을 넘어서 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5만 4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는 3만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WHO는 이것이 단순히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면서 입원자 수만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사망자 수 역시 늘어났다면서 이는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2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온 백악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가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비축 물자의 재고를 채우고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는 꼭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준비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항공사와 카지노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은 이날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상대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도 좋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지난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9.7%나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죠. 중국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의 타이슨 푸드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 전환을 했고요. 이내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죠. 0.6%에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면서 26,024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만삭을 재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그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었고 애플에 힘입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65% 올라 3,117포인트의 거래에 마쳤고요.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상품 시장도 이날 대체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40달러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 WTI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 글로벌 산유국들의 감산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효과 덕분에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사이 2% 넘게 올랐습니다. 40달러를 돌파했고요. 40.6달러 선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을 살펴볼 텐데요. 금값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750달러를 돌파해서 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글로벌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그 금값은 0.7% 올라서 1,766.3달러 선에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0.7%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달러 가치가 하락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0.5% 넘게 하락하면서 97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현지 시간 22일 경제 재개 2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Rush to get haircuts and dine outsid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머리를 자르러 가고 외식을 하러 빠르게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때 전 세계 코로나19 진앙지였던 이 도시가 가장 늦게 경제 재개에 돌입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뉴요커, 즉 뉴욕시 시민들은 몇 개월을 미뤘던 이 머리를 자르러 가고 야외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뉴욕시 30만 명의 직장인들이 또 사무실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는 지난 3월 폐쇄령이 내려진 이후에 100일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외출을 자제해왔던 뉴요커들, 뉴욕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매일 약 8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일간 기준 확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때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59%까지 치솟았던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 수의 비율이 현재는 1에서 2%밖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재개와 동시에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려가 상당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등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주에 이동을 제한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요. 각 주들이 지역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2차 확산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재확산은 전혀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급증하는 지역만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검사 절차와 그리고 진단 기기가 있고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2차 확산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어서 그는 또 미국 전국적으로 확진율이 10% 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경제가 재개된 곳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새롭고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WHO와의 그 분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최근 그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만스닥을 이끌어준 애플의 소식인데요. 애플이 오늘 현지 시간 22일이죠.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회의인데 개발자들을 위한 자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공개를 하고 체험 활동과 피드백 세션을 여는 컨퍼런스가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처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한 가상 컨퍼런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가장 최신 버전의 iOS죠. iOS 14 버전을 이용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애플 워치에 쓰이는 다양한 신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 출시될 맥 컴퓨터에는 인텔의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혀서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당사는 이 전환을 통해서 데스크탑과 노트북이죠. 아이맥이나 맥북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들이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고요. 팀 쿡 CEO는 애플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서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OS 14의 경우를 보면요. 가장 최신의 이 운영 시스템은 홈 스크린이죠. 홈 화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처음으로 이메일과 인터넷 브라우저 어플에 디폴트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위젯 같은 경우에도 AI를 사용해서 사용자 맞춤형을 보여주겠다,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애플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번역기 어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돼서 굉장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 카플레이에서는 가장 큰 업데이트가 아이폰을 디지털 차키로 사용을 해서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거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에서는 많은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애플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버진 갤럭틱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지난 밤 사이에 나사와 우주 여행을 위한 훈련 및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에 하루 만에 거의 16%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15.93%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큰 급등과 함께 장을 마쳤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날 새로운 민간 궤도 우주 비행사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버스에 올라타듯이 우주선에 그냥 탑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훈련하고 또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방법 등을 익혀야 되죠.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 이날 나사와 했던 계약은 바로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또 장비를 빌리기로 한다는 그 계약입니다. 이제는 정말 상상만일 것 같았던 우주 여행이 곧 현실화되기까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UBS에서는 그 우주 산업이 올해 2,4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050억 달러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나사는 지난 4월 다른 기업들과도 파트너십 계약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블루 오리진 등과 함께 2024년에 사람이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44%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